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 열전달을 강의한 기계공학과 윤인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디 밖에 많이 이동을 안 할 텐데요. 코로나 그 사태 이후로 1주, 2주 정도는 이와 같이 원격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대면식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직접 강의하는 게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또 훨씬 더 좋을 텐데 뭐 상황이 이러니만큼 할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주인데요. 총 3개 정도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텐데요. 주로 뭐 첫 시간에 보통 우리가 만나서 많이 얘기하듯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열전달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뭐 선배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전달이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좀 사실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 내용을 오늘 이런 내용들 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해요. 다양한 어떤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같이 온라인 학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그런 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뭐 과제물을 낸다라든가 퀴즈를 낸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게 좀 하고 싶고, 물론 이제 요즘에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업을 하는 도움을 주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보다 더 이제 또 최신적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 방법도 좀 활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전달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라든가 교재 설명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다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좀 한번 보고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물론 이 교과목은 전공 필수죠. 여러분들 전공 필수여가지고 다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N7동 303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를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화번호는 17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유형은 이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열전달은 이론 수업이 전적인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가 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EES라고 하는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E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F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F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유한 요소법을 활용한 그런 계산 프로그램인데요. 표미분방 정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열전달을 하다 보면 표미분방 정식을 좀 풀어야 될 텐데 이 핏을 이용하면 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습 그런 것도 좀 되겠죠. 자, 이 교과목은 지금 3학년 교과목이어서요. 선수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업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력학, 그 다음에 유체역학 이 3가지는 대부분 조금 들었을기를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이 교과를 듣지 않고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크게 어려움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교과목을 좀 듣기를 좀 권장을 하고요. 열전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이 3가지 방식으로 이 전달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메커니즘, 어떠한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열 에너지라는 것이 전달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해석하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전달되는 양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열 전달 양을 산출하는 그 식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을 이해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전도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Furier's Law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냉각 법칙, 뭐 그런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열 전달 경우에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하고요. 그 시그마에다가 그 다음에 뭐 온도의 4승의 그 차를 곱한 그러한 식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열 전달 양을 정확하게 산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때도 있지만 열장치 같은 거를 설계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함양하는 게 바로 이 교과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목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열전달 방식을 이해를 하고 실제 열전달과 관련된 공학 문제를 간략하여 열전달 모델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세우고 나서는 뭐를 해야 돼요? 세운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해야겠죠. 풀이를 해서 아까 방금 얘기한 뭐 열전달량, 뭐 Q, 뭐 이거를 단위 면적으로는 Q 플럭스, 이와 같은 열전달량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 메커니즘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열전달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열전달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을 이해를 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크게 배울 식은 세 가지예요. Furier's Law, Newton's Coulom's Law, 스테판 볼츠만's Law, 이렇게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에 관련된 세 가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기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열교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디셔너 있으면 그 에어컨디셔너 바로 뜯어보면 뭐 바로 열교환기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우리 예전에 교실에서는 라디에이터라는 거가 있었는데요. 그 라디에이터도 대표적인 열교환기이죠. 또 어디에 또 응용이 많이 될까요? 자동차 보면은 라디에이터라는 것도 있죠. 앞에 이 그릴 안쪽에 그 엔진을 식힌 물을 엔진을 순환한 물을 다시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라디에이터인데요. 열교환기라고 하기도 하죠. 뭐 산업용에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요. 열교환기가 없는 장치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년 한 학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저는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그 엔지니어로서 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다양한 기기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 여기에서는 그 기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열교환기죠. 그래서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열교환기 설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수업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비록 상대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뭐 A 만든 학생도 있고 뭐 B 만든 학생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열전달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고 그 열전달 양을 산출하는 식을 알고 있으며 내가 열교환기는 설계할 수 있다.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잘 마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목 기록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 뭐 퓨리에스 전도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턴의 냉각 법칙은 대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복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 학기 동안 뭐 익히고 또 연습하고 하면은 좋은 그 엔지니어로서 특히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좀 갖추고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실용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수업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직무 역량, 전공 직무 역력 되겠습니다.
주 교재는요, 지금 열전달 8판이에요, 8판. 8th 에디션이고요. 인크로페라 드윗 워만 라빈이라는 네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2019년에 나왔는데요.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 뭐 예스24나 뭐 교보문고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면 이와 같은 그 책이 나올 텐데요. 물론 이 책은 그 어디냐, 우리 학교 서점에 가도 지금 판매를 해요. 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서는 인크로페라 Principles of Hidden Mass Transf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자가 되어 있고요. 뭐 안에 이렇게 한번 보면 뭐 물론 지금 내가 오늘 8판을 안 가지고 7판 과거 책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옛날 책인데 이거는 7판 책이에요. 7판 열전달. 앞대가리는 어디 좀 날라가서 없네요. 저자 서문도 내가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자 서문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8판에는 지금 그 다른 분이 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양이 좀 방대해요. 전도, 그 다음에 전도만 해도 5장까지가 지금 전도죠. 5장까지가 전도고, 그 다음에 6장이 대류, 그쵸? 6장이 대류. 조금 더 화면을 좀 올려볼까요? 좀 볼게. 자, 그래서 6장이 대류, 7장도 대류 쭉 있어요. 그리고 다 대류열 전달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비등 및 응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비등 응축은 상변화가 있는 열 전달이에요. 그래서 그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유체하고요, 표면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뭐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좀 지겹도록 좀 듣겠죠. 흐르는 유체하고 그 다음에 고체 사이에 표면 사이에 열 전달인데, 그 경우에 그 열이 전달되면서 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상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상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대부분 학습을 많이 하고요. 이와 같이 비등, 끓음이라든가 응축, 뭐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뭐 액체로 바뀌는 이와 같은 상변화가 발생하면서 열 전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뭐 비등 응축 그리고 있습니다. 11장 한 장 전체가 다 이제 열교환기 설계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그 챕터이기도 하죠. 열교환기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열교환기 설계를 위해서는 복사 에너지를, 복사 열 전달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복사를 이렇게 따로 맨 12장, 13장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재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해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이제 가겠어요. 이제 좀 진정되면 이제 다시 우리 서로 만나서 수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준비를 하도록 해요. 학교 도서관, 학교 서점에 가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보면은 이 수업은요, 이 플립드 러닝을 좀 해볼 계획이에요. 플립드 러닝.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한테도 좀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고요. 제가 사실 우리 학교 교수학습센터장인데요. 그래서 좀 새로운 교수법이에요. 교수법은 수업하는 방식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미리 올려놓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매주 15주차 뭐 계속 할 건 아니고요. 한 3번 정도나 4번 정도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음 사항은 이거 좀 큼직한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교재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전달 툴이 있는데요. 열전달
양을 산출하는 열전달 양이든 열전달에 해당되는 제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제일 제가 뭐 쓸 거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ES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전달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학교 라이센스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내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다만 학내에서밖에 못 써요. 외부로 나가면 그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작동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ES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전달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한 F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얘기했었죠. 그래서 FIT, Finite Element Heat Transfer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 툴이에요. 뭐 나중에 뭐 공업수학 배웠으면 알겠지만 뭐 대표적인 뭐 열전달식, 편미분 방정식, 이걸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보면은 x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죠. 공간에 따라 x, y는 공간인데 공간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변화할 때 그 전도열 전달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따르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온도를 풀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손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물론 공업수학 2시간에 뭐 여러 가지 뭐 퓨리에스 러를 이용해서 퓨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풀기도 하고 뭐 그래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F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한 가지 빼먹었지만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 유용하게 쓰는 스프레드 쉿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엑셀은 다양한 수식 기능과 함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활용해서도 열전달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수업 자료는, 사이버 한밭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물론,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기계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구글 아이디를 다 일괄적으로 발급을 받았을 거예요. 이번에 전산정보원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 수업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두 구글 아이디 하나씩 줬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에도 잘 올리고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툴로는 수업 툴로는 방금 전에 구글 클래스룸 이거 잘 기억해놔요. 이게 뭐냐면은 뭐 물론 문자로도 발송할 텐데요. 그 열전달 교실이에요. 열전달 교실인데요. 이 열전달 교실 이 아이디인데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전달 룸에 클래스룸에 들어올 수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뭐 한번 써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수업할 수 있는 툴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기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출석 체크할 때도 좀 쓸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내가 당장 숙제를 좀 이걸로 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ES, 이 엔지니어 이퀘이션 솔버의 화면인데요. 뭐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써가지고 내가 풀고자 하는 내가 온도를 구하고 싶은 이런 형상이라면 이와 같이 격자를 나누고 이 격자의 온도를 이게 풀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해서 대략 열전달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짤막하게 열전달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고 주차별 강의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달의 방법은 이와 같이 이 전도예요. Conduction through a solid or stationary fluid. 고체라든가 stationary는 정지된 유체죠. 고체라든가 정지된 유체를 통과하는 통과를 해서
온도 차이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컨덕션, 이거는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 컨덕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체라고 하면 한쪽 면 온도가 T1이고요. 다른 쪽 온도가 T2인데요. T1이 T2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열이 흘러가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Q라고 하는 기호를 굉장히 많이 쓸 텐데요. Q는 바로 열 전달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단위는 뭐 와트, 이렇게 와트. 가끔씩은 이렇게 더블 프라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플럭스예요. 그래서 이 와트를 단위 제곱으로 나눈 이거. 화면이 안 보였죠? 그래서 이 Q는 단위가 와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따옴표가 두 개 있는 경우는 이거를 단위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와트는 뭐예요? 와트는 줄 퍼 세크죠.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어가지고 이 Q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열 전달 메커니즘은 컨벡션이에요. 그래서 컨벡션은 대류죠. 여러분들, 대류. 사실 대류열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열교환기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대류열 전달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류예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흐르는 유체가 있죠. Moving fluid가 있고요. 우리 교재는 한글로 돼 있어요. 지금 뭐 파워포인트 자리는 원서 자료를 좀 쓰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Moving flu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열 전달, 이게 바로 대류열 전달이죠. 보면은 표면 온도는 이렇게 TS, surface 해가지고 TS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공기 온도는 T 인피니트에서 공기 온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T 공기 온도, 뭐 공기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러긴 한데요.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유체예요. 이런 유체의 온도하고 표면 온도가 서로 같으면 이 Q가 0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표면 온도가 유체 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표면으로부터 열을 뺏어가는, 유체가 뺏어가는 거죠. 선풍기 생각하면 되죠. 여름철에 굉장히 더운데요. 여러분들 이 표면, 이 피부 온도, 피부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어때요?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피부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열을 이 흐르는 공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원함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 radiation, 복사열 전달이에요. 그래서 복사열 전달은 이 전도하고 대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매개체가 없어요. 매개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도는 고체라든가 흐르지 않은 유체가 매개체고요.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매개체인데 이 전도열 전달, 이 복사열 전달은요, 진공 상태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복사열 전달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지금 뭐 태양이 내려쬐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그 태양으로부터 따스한 빛을 느끼죠. 그러면 태양에서의 이 어떤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진공을 거쳐서 대기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와 같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방식이 바로 복사열 전달인데요. 그 복사열 전달은 매개체가 없이도 전달이 된다. 그럼 그 정체가 뭐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정체는 전자기파 형태예요. 물론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파, 웨이브. 이 전자기파 형태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 관계를 맺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겨울철에 여러분들 그 선풍기 형태로 된 그 히터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풍기 형태로 된 히터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는데 얘가 살짝만 돌아가도 그 따뜻함을 못 느끼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이 복사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 뷰 팩터라고 하는데요. 그 열을 내보내고 있는, 물론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나오겠고요. 온도가 낮은 거가 열을 받을 텐데 그 두 개의 물체가 어떻게 서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열 전달량이 굉장히 틀려진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이제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이 특징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면 상태가 어떠냐, 이 표면이 거칠거칠하냐, 매끈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표면 물질이 또 뭐로 되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에 또 의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차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복사열 전달은 매개체가 없고 이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가 빨진호초 파남보 이와 같이 어떤 가시광선 영역인 경우에 이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바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를 복사열 전달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대류열 전달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